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 선거운동 초반 판세와 전략 들어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광주 특보단장을 맡은 민영배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반 판세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요? 예. 일단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가를 주로 그걸 통해서 가치관, 추진력 이런 걸 검증한 단계였고요. 이제는 그런 게 거의 끝났으니까 예. 이제 미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떤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 이 대전환기의 위기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삶을 민생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그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지금 같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검찰국가 만들겠다고 민주주의 부정하고 전쟁 일으킬 것처럼 선제 타격 얘기하는 이런 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론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하죠. 특히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니까 광주의 미래, 네. 광주 전남의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빙의 선거전인데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에서는 말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박빙 우세한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예. 어젯밤에 이제 선관위 주관의 첫 법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제 분야 주제였는데요. 예. 어땠습니까? 누가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제는 예. 제가 어제 선거운동 보면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회가요? 예, 진실과 거짓말, 예. 공익과 사익,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다 후조 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다 전자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게 전자 쪽에 서 있고, 예를 들면 대장동 이슈 나왔잖아요. 예. 다 보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비슷한 부류의 분들이 거기 몸통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분이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얘기해 왔었는데,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지자체장 선거에서 저런 일 나왔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아마 당선 무효될걸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거기다가 경제 문제의 경우는 사회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경제 문제의 경우는 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데이터 경제하고 플랫폼이 구분이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왜 지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네. 자신의 그 집이 3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내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92만 원이던데 가르쳤는데 그게 폭탄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자격자하고 잘 검증된 사람의 그 구분이 어제 아주 극명하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예.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걸 기조로 내세웠는데 어제 네.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비유를 늘 좀 조심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 비유할 만큼 풍부한 경험과 미래의 비전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하고, 예. 이제 막 준비가 안 돼서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어제가 경제 분야 토론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체감이 안 되는 분 같았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대전하는 시기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토론회는 그렇고요.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예.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해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센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민주당은 네, 복합 쇼핑몰을 정치적으로 광주 시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가 아주 나쁜 짓이다. 네, 이걸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대통령 후보가 할 얘기인지 우선 이건 놔두고 이미 예, 저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한 7, 8년 전부터 광주시에서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광주 시민들, 특히 중소자영업자들하고 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래서 이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당시에는 시민들이 반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편의하고 지역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내 한복판에다 그걸 하자고 할 때는 대부분 다 반대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는 광주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얘기를 해야지 복합 쇼핑몰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찬반으로 특히 세대별로 되게 다르고 부문별로 되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을 네, 저는 그거 보고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나온 건가 광주시장 선거를 나온 건가 헷갈렸어요. 예, 복합 쇼핑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기존의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광주의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죠. 소비자에게 이롭고 합리적인 조정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존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경제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테일에 속해 있는 악마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서 복합 쇼핑몰 논의가 돼야지 이게 지역의 경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지. 그거를 그냥 소비자와 이 중소자영업자의 이해를 그냥 정면으로 충돌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압도적으로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안이라도 가지고 반대하는 쪽 표라도 가져와 보자고 하는 아주 얄팍한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예.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윤 후보 공약이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2030 표심을 흔들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슈를 선점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전략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특히 20대 그 청년 남성들에게 많이 이제 밀리고 있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광주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지지율이. 예, 광주에서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광주에서 공략할 수 있는 게 20대 청년들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과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꾸려가서 이걸 통해서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이 표심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성별 갈라치기 하고 부문을 갈라치기 해서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착각이죠. 제가 보기엔 착각인데 그 부분만 공략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되게 저는 협의하고 네,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되고요. 예.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세대별 갈등 조장하고 남녀 갈등 조장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표를 지금 가져가려고 특히 젊은 층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물론 저희 민주당이 꼰대다라고 하는 기득권이다 꼰대다라고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될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지 쇼핑몰 같은 걸 가지고 광주 청년들의 표심을 호소한다는 거는 그건 저는 그 분열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이용섭 시장도 또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지금 광주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당대표가 그렇게 한가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보기에도 그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광주 전남의 미래를 얘기해줘야 될 당대표가 그것도 젊은 당대표가 네, 고작 한다는 게 자신들에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향해서 구애를 한다는 거는
거시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봐줘야 되고요. 예. 대선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예.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표심을 흔들 변수, 저희가 보기엔 단일화도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19 확산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수로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일화는 이제 기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선 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이 되게 단일화 기대 효과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래? 예. 엊그제 이제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국민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할 부분이 있는지 좀 볼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코로나 방역 잘 해왔지만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잘 먹혀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후보들이 미래 비전을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그런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눈여겨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미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조금 더 강조해 갈 겁니다. 정책적인 접근을 이제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